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최정화입니다. 오늘 Model of Fortune AIG 리뷰 두 번째 페이퍼네요. 첫 번째 페이퍼가 아니라 또 타이포가 생겼네. A Historical Perspective, 그 AIG 책의 Theory and Practice Chapter 2죠. 요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PA 레퍼런스고, 저는 최재화하고 GW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Views on AIG를 이제 제가 조금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Learner Centered Assessment, 그 다음에 이제 Validity Enhancement 쪽에 포커스해서 AIG를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아무래도 Historical View니까 AIG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다루고 있는 페이퍼니까 Validity 쪽에 아무래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Mass Production이 첫 번째 AIG로 많이 와닿는 부분인데, 연구자들은 Mass Production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AIG를 딱 접할 때는 와, Mass Production이 이렇게 크게 와닿는데,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AIG에 대해서 또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이 AIG를 고안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그거 조금 얘기하고 히스토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스토리 부분을 조금 많이 하고요. 퍼스펙티브는 히스토리 어떤 리피트 되는 부분이니까 서머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0, 인트로덕션 보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죠. validity가 아주 중요한데, 테스트의 validity, 테스트의 어떤 score, use and interpretation의 validity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게 대부분 이제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quality of item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quality of item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디벨롭하는 사이언스는 사실 별로 발전된 게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테크닉들은 뭐 예를 들어서 item response theory나 diff나 equating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을 했는데, stat theory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이템을 어떻게 제작하는가에 대해서는 validation은 많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아이템 라이팅 하는 것들이 이제 테스트 스페셜리스트, 아이템 라이터의 어떤 그 aggregated wisdom이나 experience를 근간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이렇게 아이템 라이터의 어떤 아티스틱한 능력을 너무 능력에 개인의 디펜던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subjectivity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템 퀄리티, variation도 너무 많고, 퀄리티 컨트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하고 익스펜시브한 아이템 디벨롭먼트 자체가 슬로우하고 익스펜시브하고 서브젝티브 컴포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런 고민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AIG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 과거에 그 최신 이론 말고 과거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정리해봤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되죠. 네 가지가 되고, 다섯 번째 이거는 중요한 마일스톤이지만 이제 현대화로 넘어오는 거고, 현대화 넘어오기 전에 1950년대, 70년대, 74년도 요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크로니컬하게 보면 facet theory가 제일 먼저, 겉만 선생님은 이제 facet theory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acet theory를 가지고 1970년대 prose based AIG, item forms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지 이렇게 보면 좋은데, 겉만 선생님은 이제 facet theory가 왜 먼저 하지 않았을까? 왜 prose based AIG를 먼저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E, F, G, H 알파벳 순서대로 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logically는 겉만 선생님의 이제 facet design theory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이렇게 prose based AIG라든가 item forms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두 개는요, 프로스 베이스드 AI라든가 아이템 폼즈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라이징을 하려고 알고리즘을 되게 많이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근간은 이제 겉만 선생님이 여기 문항 어떤 그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아이디어 자체는 패시티 티어리에서 많이 차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컴퓨터라이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작업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가 그래서 여기 1970년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AIG, Computerized Item Modeling, Item Generation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컨셉 포메이션처럼 이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도 들어와서 야 이제 코그니티브 티어리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거는 그건 또 다른 트렌드예요. 이거는 컴퓨터랑 또 다른 트렌드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가지고 오자라는 그런 어떤 그 저기 무브먼트,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의 근간에서 어세스먼트를 바라보자는 무브먼트가 생겼고, 네 그것들이 이제 짬뽕되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AIG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나씩 하나씩 조금 보시죠. 네. 프로스 베이스드 AIG 같은 경우는 보르머스 선생님이 하셨던 거는 이제 뭐 컨벤셔널 아이템 라이팅이 이제 서브젝티브하고 inefficient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이제 이분이 보셨던 거는 아이템 라이팅이 좀 오토메이티드 되는 이 자동화되는 룰에 의해서 아이템 라이팅이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꿈꾸셨고 그리고 그러고 이제 아이템 라이터의 서브젝티비티를 최대한 없애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젝티브를 엘리니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셨는데 그 리딩 어세스먼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서희 선생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리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잘 돼요? 뭐 지문이 있는데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아는데 지문을 일단 만들고요. 잘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고 지문을 근간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자동 생성하지는 않아요. 지문은 이제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드는데 그 지문에 예를 들어서 재화가 말을 탔다 이런 지문을 써놓으면 누가 말을 탔냐 이런 문항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끔 지문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익스텐션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를 단순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그 주먹 이렇게 그 룰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핀 선생님이 1975년, 78년도는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WH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심플리파이 시키고 좀 더 이제 그 알고리드믹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할라디나 선생님은 이 1970년도 버머스 선생님의 프로스 베이스 리딩 테스트에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AI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저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즈가 지문 자체가 잘 적혀져야 되겠죠. 문항을 생성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약간 패러프레이징 하는 과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게 이제 커패시티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그 문항의 종류가 정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키 센텐스 어떤 센텐스가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WH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센텐스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리미테이션, 셋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패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겉맨 선생님이 하셨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도메인 레퍼런스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50, 60년도에 이제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트랑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노임드 레퍼런스 테스트를 비교를 많이 하지 도메인 레퍼런스 테스트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케인 선생님이 다시 또 들고 나오시는 거죠. 이 도메인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도메인은
어떤 그 task로 이루어져 있다. all task를 identify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universal generalization of task가 이제 아이템인데, 그런 universal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샘플을 해야 되는, 샘플을 해야지 우리가 시험 만들 때마다 40문항 만들어 놓고, 그 40문항은 사실은 그 40문항만 만들다 보면 만들 때마다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 유니버스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랜덤리 샘플, adequate sampling 한 것을 시험으로 구성을 하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universe of generalization 이런 그 all task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겉만 선생님이 이제 디바이스로 쓰는 게 이제 mapping sentence라는 건데, mapping sentence를 통해 가지고 이 mapping sentence는 이제 그 테스트 아이템이 이제 디벨롭 되기 위해서 그 센텐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센텐스를 만들 때 그 중에 픽스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덴탈 이그잼이 이제 이 북챕터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덴티스트가 무엇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이 저기 치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치아라는 게 뭐 20개, 30개 이렇게 그 치아라는 레이블링을 해놓고 나면 그 치아는 바뀔 수가 있다. 특정 치아는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그 매핑 센텐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구조를 차용을 해서 기계화 시키면 이제 AIG가 되겠구나.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제 이 패시티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패시티 디자인은 그 당시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패시티 디자인을 하게 됐을 때 장점이 디스트럭터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럭터 자체도 저는 이제 그거를 디스트럭터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디스트럭터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다이그노스틱 퍼포스를 쓸 수 있어서 뭐 우리가 꿈꾸는 멀티플 초이스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티비티를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매핑 센텐스를 적는 사람은 RM 라이터가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또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서브젝티비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매핑 센텐스 자체는 이제 또 서브젝티비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옛날에 얘기하셨던 그 formative summative experience에 아주 rich한 opportunity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제가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 CAFA라는 어떤 거를 만들 때 왜 AIG랑 거의 그거랑 동등화 할 정도로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봤었냐 하면 AIG를 하기 때문에 Formative Assessment가 훨씬 더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하게 되면 아주 큰 정말로 유용한 포머티브가 될 수도 있겠다. 거기다 어댑티브까지 붙이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카파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릴 때 했었고요. 그게 이제 Learner Centered Assessment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iagnostic Assessment라든가 그 Formative Assessment를 좀 Learner Centered Assessment 로 이제 제가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적시를 하십니다. 패러렐 테스트가, 패러렐 폼이 easily generate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부터 패시브 디자인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면 패러렐 테스트가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omputerizing, 그러니까 문항을 생성하는 게 computerizatio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RM development를 computerization으로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패시브 디자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950년부터 나왔던 거고, 70년대에 PC를 통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많은 분들이 시킨 거죠. 아이런 폼은 거의 제가 여기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런 폼은 겉만의 패시브 그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오스본 선생님이 1968년도에 처음 이야기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히블리 선생님이 1974년도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히블리 1974도 리뷰를 할 거고, 보르머스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리뷰를 할 텐데, 이분이 이제 아이런 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패시브 디자인을 한번 내가 컴퓨터라이징 할 수 있는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세워 가지고 한번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시도를 하셨고,
아이템 포맷에서 이제 그 베니핏으로 나오는 거는 퀀티테이티브 네이처의 이런 아이템들은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많이 생성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아이템 폼이라는 걸 쓰면 패시 디자인하고 저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domains of item이 created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domain reference test의 중요성이 뭐 케인 선생님이 2006년도에 부각을 하시면서 certification 같은 경우는 그 버릴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태스크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domain of task가 있으면 operationalize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하는데 예, 예, 예. 어디였지? 아무튼 까먹었네. 예. 케인 선생님이 여기 있네. Universe of Generalization. 이게 아이템 뱅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태스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눈에 보이게끔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operationalize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이템 뱅크인데 이 태스크에서 Universe of Generalization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AIG를 통해서 만들면 태스크로 아이템 모델이나 뭐 아이템 폼을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generate 된 거를 universe of generalization, 아이템 뱅크라고 놓으면 그 연관관계가 고리가 아주 그 확실하기 때문에 이 문항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아규하지 않고 이 아이템 모델에서 아이템 폼에서 generate 된 거다. 이게 우리 컴퓨터로 generate 하든 뭐 손으로 generate 하든 그렇게 되면 그 링크가 그 강화가 되잖아요. 그 construct과 task와 그 다음에 아이템의 그 연관고리가 logically 다 이렇게 연관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미슬레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또 뭐 evidence centered design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스토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traceable 하고 verifiable 하고 much more make sense 하다라는 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폼 이제 use of computer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컴퓨터로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요. 랜더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데 시험 칠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formative assessment, parallel form을 만들거나 repeated measure를 하거나 뭐 diagnostic assessment를 할 때 단순히 아이템 뱅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randomization 툴을 써가지고 generalizability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emory effect도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test security를 enhance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이때부터 다 얘기가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조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지 프랙티컬한 부분인지 뭐 사이코메트릭한 부분인지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Item Generation for the Test Development라는 이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는데 이거는 1998년도 ETS 세미나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얼빈 선생님하고 킬리언 또 저기 타이포네. 킬리언 선생님께서 2002년도에 이제 에디티드 볼륨으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는 대부분 뭐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도 들어가고 수잔 선생님도 여기 이제 2002년도 책에 넣으시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저희가 이제 따로 북 챕터가 있기 때문에 generative testing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omain of task가 하기 위해서 이 model based generative testing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속에 이제 아이템 모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근데 아이템 모델은 그 비자르 선생님이 만드신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다른 분이 고안을 하셔서 아이템 모델이라는 건 아이템 폼하고는 이제 다른데 아이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이템 쉘은 그냥 껍데기, 아이템 폼은 그냥 이렇게 스트럭처에 국한되지만 아이템 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먼트를 바꿔가지고 아이소모르프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difficulty를 만들 캐릭터 사이코메트릭ally 아주 비슷한 것들을 만들거나 혹은 더 어렵거나 뭐 discrimination을 좀 더 잘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될 것은 모델을 해야 돼. 아이템 디자인 자체를 고안을 해서 그쪽 어떤 엘리먼트를 바꿔가지고
어렵게도 만들고 쉽게도 만들고 비슷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 컨셉이 이제 비주얼 선생님 2002 페이퍼 이 북 챕터로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수잔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미스 레브 선생님은 이제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 쪽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했었는데 2002년도에 이 책이 나왔고 중간에 이게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와 이제 책도 나왔네. ETS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요때쯤에 이제 인터넷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터넷 베이스드 아이템 디벨롭먼트를 하고 갑자기 AIG가 유용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만들어봤자 다시 페이퍼로 옮겨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컴퓨터로 제너레이트 해봤자 근데 아시다시피 2010년도 그 근간에는 대부분의 시험들이 인터넷으로 딜리버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멀티미디어들이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그림이 바뀌고 이게 2000년도에는 사실은 그러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페이퍼로 시험을 쳤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2010년도가 되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인터넷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나오면서 AIG가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 2012년도, 2013년도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10년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를 이제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무슨 일들이 있냐, 뭐가 어떤 퍼스펙티브로 나눌 수 있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메인 레퍼런스 테스트에 대한 케인 선생님, 케인스 뷰로 매식스 뷰, 그 다음에 케인 선생님이 2006년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메인 레퍼런스 테스트에 대한 어떤 조명이 한 번 더 되는 거고요. 거기서는 핵심은 도메인 오브 태스크.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안다고 하면 어떤 컨스트럭이 있으면 그 컨스트럭을 어떻게 이해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킬이 됐든 나울리지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스크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거를 그 많은 유니버스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Universe of Generalization of Task 그런 아이템 뱅크를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 더하기 1 이 하나만 적어주지 말고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한 자리 숫자를 다 더하는 그 모든 유니버스를 만들어내는데 AIG가 되게 유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cognitive demands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렵다거나 뭐 applied 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AI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cognitive science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 북 챕터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cognitive demands가 예를 들어서 뭐 applied냐 이거 단순 뭐 예를 들어서 뭐 memory냐 applied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유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카 프로젝트만 해도 그림 2개를 섞어서 우리가 만든 건지 3개를 섞어서 만든 건지 그리고 이게 그림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cognitive demand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에 그러니까 그 spatial reasoning 테스트를 하더라도 엘리먼트의 숫자를 조절한다거나 그럼 들어가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컴포넌트의 숫자를 많이 한다거나 해서 cognitive demand를 computationally operationalize를 할 수 있는 게 AIG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서 문항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validity에 대해서 이제 이 작업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폼을 만들다 보면 construct의 explication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북 챕터에서 보면 이제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construct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 시험 끝나고 나서 validation이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validate 뭐 empirical data 있기 전에 야 이 태스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이 태스크의 그 generalization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왜 1부터 5까지 더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construct explication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면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잘 되고 explication이 잘 강화가 되기 때문에 validity가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템을 만들 때 그 스탠더다이제이션,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제 뭐 G-스코어 만드는 거 말고요. 아이템을 만들 때 틀이라든가 유니포머티가 아주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이 똑같은 틀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니까 그렇게 되면 비슷한 문항을 만들고 그 에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장점들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 아이템 폼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비슷하죠. 아이템 폼 자체는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엘리먼트를 바꾸면 스트럭처는 똑같으니까 그런 스트럭처의 유니포머티를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AIG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체 챕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빨리 한다 그랬는데 또 30분이나 잡아먹었네요. 질문 조금 받을까요? 없으세요? 너무 조용하네. 이블리 선생님 1974는 다음번에 우리 리뷰를 할 거죠. 예. 겉만 선생님 1953은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PDF를. 그래서 패시 디자인을 해놓은 뭐 가지고 뒤에 페이퍼들 몇 개 있는데 그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뺐습니다. 이 1953년도 이 페이퍼가 있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이 페이퍼 자체는. 그리고 케인 선생님 2006년도 페이퍼는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네. 뭐 Universe of Generalization, 뭐 Target Domain, Task 뭐 이런 것도 한번 리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세요? 핀 선생님 1975년도 이 페이퍼도 좋아요. 이것도 리뷰하면 재밌습니다. 그럼 그만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